반갑습니다. 여러분, 프로토 교수입니다. 스포츠 모든 경기를 매일 분석 및 조합 픽 공유 중에 있습니다. 영상에 공개되지 않는 정보들도 정보방에 입장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링크를 통해서 아무 조건 없이 자유롭게 참여가 가능하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리즈 대 뉴캐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리즈는 19위로 강등 위험이 커지고 있다. 지난 라운드에서는 맨시티 상대로 추격골을 터뜨리며 승점 추가를 노렸는데 리그 우승을 노리는 맨시티를 넘어설 수는 없었다. 그래도 잔류로 가는 17위와의 승점차가 2점에 불과하기에 4경기에서 승점을 확실히 추가하면 잔류할 수 있다. 수비 라인이 흔들리긴 하지만 벤포드와 에런슨, 모레노와 윤토 등 해결할 선수들은 있다. 뉴캐슬은 지난 라운드에서 아스날에 패했다. 그 경기를 승리했다면 추격자인 맨유의 추격권에서 벗어날 수 있었는데 아쉬운 패배를 당했다. 그래도 4라운드가 남은 상황에서 한 경기 더 소화한 리버풀의 승점 3점이 앞서 있기에 챔스 진출 가능성은 높다. 브라이튼전을 제외하면 일정도 수월하다. 이 경기에는 이삭과 윌슨, 생막시맹의 3톱 외에도 기마랑이스가 중원의 라인을 올려 상대와 맞설 것이다. 리즈가 홈에서 버티는 축구로 나선다면 뉴캐슬도 원정에서 고전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리즈는 챔스를 노리는 뉴캐슬보다 승점 추가가 더 급한 팀이다. 로카와 맥케니 등 중앙의 라인을 크게 올려 공격적으로 나설 텐데 기마랑이스와 월록이 나설 뉴캐슬의 중원을 넘어 찬스를 만들기 어렵다. 상대 공세를 끊어내며 역습으로 전환할 수 있고 생막시맨과 머피가 빠른 발로 홈팀 수비를 넘어설 뉴캐슬의 우세를 예상합니다. 두 번째 경기는 아스톤 대 토트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스톤 빌라는 무패를 이어가며 리그 6위까지 치고 올라갔었지만 최근 두 경기를 모두 패하며 유럽 대항전 진출에 적신호가 켜졌다. 맨유와 울버햄튼 등 홈 경기력이 좋은 팀 상대로 연패를 당한 것이 아쉬웠죠. 그래도 아직은 3경기가 남아있기에 포기할 상황은 아니다. 순위 경쟁팀인 토트넘을 잡으면 기회를 잡을 수 있다. 때문에 홈에서 부엔디아와 트라우레의 이선 공격수들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고 부상에서 돌아온 쿠티뉴와 베일리도 골을 노릴 것이다. 토트넘은 팰리스를 잡고 6위를 지켜냈다. 그러나 경기를 덜 치룬 브라이튼이 있기에 순위 유지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번 시즌 챔스 진출팀에서 어쩌면 다음 시즌 유럽 대항전 출전에 실패할 수도 있다. 때문에 동기부여는 아스톤 빌라 이상이다. 살아난 손흥민을 비롯해 케인과 클루셉스키의 3톱을 가동할 것이고 포로와 에메르송이 공격적으로 측면을 돌파할 것이다. 아스톤 빌라 상대로는 최근 원정에서 연승을 거두는 등 상대전에서 강점을 보였다. 또 아스톤 빌라가 수비를 강화하고 나서 역습을 노리는 운영을 할 수 없기에 라인을 크게 올려야 하는데 호이비에르와 스킵 등 토트넘 볼란치들이 쉽게 중원에 공간을 주지 않을 것이다. 세 번째 경기는 첼시 대 노팅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첼시는 지난 라운드 본머스 원정을 승리하며 길었던 연패에서 벗어났다. 램파드를 남은 기간 임시 감독으로 선임하며 떨어진 팀 분위기를 끌어올리려 했지만 결과를 내지 못했는데 흐름을 바꿀 승리였다. 펠릭스가 교체로 들어와 골을 기록했고 갤러거와 캉테의 중원도 탄탄했다. 마운트가 부상으로 빠지긴 했지만 캉테의 복귀로 인해 전력 누수는 느끼지 못하고 있다. 노팅엄 포레스트는 주중 경기에서 사셈을 잡고 강등권을 벗어나 18위와 승점 3점 차이를 유지하고 있다. 홈에서 공격적인 축구로 나섰는데 멀티골을 기록한 아워니를 비롯해 깁스 화이트가 골맛을 봤다. 시즌 전 1억 유로 가까운 돈을 쓴 것에 비하면 아쉬운 성적이지만 잔류한다면 문제는 사라질 수 있다. 이번 경기에서는 확실하게 수비적으로 나서며 승점 1점 추가를 노릴 것이다. 최근 흐름이 좋지 않았던 첼시의 본머스 원정 승리는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확실한 승리였다. 마두에케와 무드리크, 스털링과 펠릭스 등 공격진의 시너지도 확실했고 갤러거는 첼시 중원의 중심으로 거듭났다. 원정팀은 펠리페와 니아카테 등 최종 수비가 최근 5경기에서 4차례나 멀티 실점을 하는 등 흔들리고 있기에 팀 클린시트를 기대하기엔 어렵다. 네 번째 경기는 팰리스 대 본머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크리스탈 팰리스는 남은 경기와 상관없이 잔류를 확정지었다. 18위 팀과 승점 10점 차이인데 3경기가 남아있기에 강등과는 관계가 없다. 그래도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 홈에서 전력을 다할 것이다. 부상을 털고 돌아온 윌프레드 자하를 비롯해 빠른 발을 앞세운 돌파로 상대 수비를 무너뜨릴 공격진을 가동할 것이고 두쿠레와 산비 로콩가는 중원에서 공격적으로 라인을 올릴 수 있다. 본머스는 잔류를 거의 확정했다. 남은 3경기에서 승점 1점만 기록해도 다른 팀의 결과를 지켜보지 않아도 된다. 때문에 이번 원정 경기에서는 확실하게 승점 추가를
위안 10백을 가동할 수 있다. 솔랑케 혹은 원톱으로 가동하며 역습을 노리고 다른 선수들은 쉽게 하프라인을 넘지 않을 것이다. 본머스의 시즌 막판 페이스가 좋긴 하지만 크리스탈 팰리스 역시 호지슨 감독이 영입된 이후 분위기를 확실하게 끌어올렸다. 특히 홈에서 강점이 확실한데 올리세와 에두아르드, 에제 등 상대 수비를 공략할 공격 자원들이 질비하다. 다섯 번째 경기는 맨유 대 울버햄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직전 리그 경기에서 웨스트햄에게 0-1로 패배했다. 경기력이 나빴던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기회를 골로 연결시키지 못하면서 승리를 놓쳤다. 직전 경기에서 패배하면서 2연패를 기록하게 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다. 그로 인해 EPL 4위 자리도 위태로워진 상황이다. 믿을만한 득점원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다. 그래도 이번 경기 상대팀인 울버햄튼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비하면 동기부여가 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울버햄튼은 직전 리그 경기에서 아스톤 빌라를 상대로 1-0 승리를 기록했다. 상대팀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막아낸 덕분에 승리를 기록한 울버햄튼이다. 직전 경기에서 승리하면서 남은 경기 결과에 상관없이 EPL 잔류를 확정짓는데 성공했다. 월드컵 기간에 새로운 감독으로 선임한 것이 신의 한 수가 되었다. 다만 남아있는 EPL 3경기에서는 좋은 경기력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되지 않는다. EPL 잔류가 확정돼서 강한 동기부여를 보여주기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직전 경기에서도 승리하긴 했지만 경기력이 뛰어났던 것은 아니었다. 반면 이번 경기 상대팀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아직 치열한 순위 경쟁 중인 상태다. 울버햄튼이 이변의 결과를 만들어내기 힘들어 보인다. 여섯 번째 경기는 살레르니타나 대 아탈란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살레르니타나는 엠폴리 원정에서 패했지만 강등으로 가는 18위와 승점 차이가 7점이기에 사실상 잔류를 확정했다. 승격 첫해 가장 유력한 강등 후보였는데 홈에서 착실하게 승점을 따내며 잔류를 노리고 있다. 비록 직전 경기에서 패하며 무패가 끝나긴 했지만 3월 이후 세리에에에서 가장 인상적인 팀 중 하나였다. 15골을 기록한 디아를 비롯해 보테인과 피아텍 등이 기회를 잘 해결했다. 아탈란타는 유벤투스에 패하며 연승이 3경기에서 끝났다. 그러나 챔스로 갈 수 있는 4위 팀과의 승점 차가 5점에 불과하기에 유럽 대항전 3위 레벨 진입을 포기할 상황이 아니다. 때문에 이번 라운드 결과가 중요하다. 자파타와 회론, 무리엘과 보가 등 공격 자원 외에도 파살리치와 쿠프마이너스 등 2선 공격수들도 적극적으로 공격에 가담할 것이다. 살레르니타나는 피오렌티나 전에서 팀 수비의 핵인 기욤베르가 부상을 당했기에 엠폴리 전에서 특유의 안정적인 수비력이 안 나왔다. 피롤라와 다닐리우크 등이 수비 라인에 나서겠지만 파상 공세로 나설 아탈란타 상대로 고전이 예상된다. 일곱 번째 경기는 스페지아 대 AC 밀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밀란이 챔스 2차전을 대비하기 위해서 로테이션을 돌릴 가능성이 높다. 경기력에 있어서는 밀란의 상승세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 하지만 스페치아가 공격 전개는 투박한 편이고 수비에서의 클리어링 미스 등 기초적인 실수가 꽤 많이 나오는 편이기 때문에 경기력은 몰라도 밀란이 결과는 챙겨올 가능성이 높다. 물론 밀란도 레앙이 인테르와의 챔스 2차전에 돌아올 가능성이 높아 플랜 A인 좌측 공격이 생각만큼 올라오지 않을 가능성은 높다. 양팀 결장 확정 및 의심 이슈. 스페치아 무티뇨, 홀름, 조브코, 말디니, 아구델로, 살라, 밀란 레앙, 피아우. 참고할 경기 데이터는 기대 득점 1.28골 대 1.68골, 양측 모두의 득점 가능성 59%, 양팀 합산 기대 득점 2.50골, 통산 상대 전적 6전 2승 0무 4패, 앞선 맞대결에서의 언더 오버, 앞선 전적에서 두 팀이 모두 득점한 경우 67%입니다. 마지막 8번째 경기는 인터밀란 대 사소올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인테르는 23명 로테이션 가동도 가능하지만 브로조비치와 가글리다이니, 코레아와 벨라노바 등 주전급 로테이션이 질비하기에 홈에서 경기를 유리하게 풀어갈 것입니다. 다음 시즌 챔스에 확실하게 가기 위해서는 4위권 이내를 지켜야 하는 동기부여도 크기에 인테르의 무난한 승리가 예상됩니다. 금일 경기들은 이렇게 알아보았습니다. 좀 더 다양하고 많은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댓글에 링크 클릭 후 문의하시면 아무런 조건 없이 정보방 입장 가능하니 입장하셔서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에서 리뷰하지 않은 디테일한 정보와 조합픽은 매일 교수 정보방에서 공유하고 있으니 꼭 참여해보시길 권장드리며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늘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